안녕하세요. 쿼리 옵티마이저 및 쿼리 튜닝 기초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EDB 세일즈 엔지니어 김범규입니다. 본 세션에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DB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포스트그레스 쿼리 옵티마이저 소개 및 쿼리 튜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스캔 메소드, 조인 메소드, 그리고 조인 오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DB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DB를 줄여서 EDB라고 합니다. 본사는 미국 보스턴에 있으며 2004년에 설립된 오픈소스 포스트그레스 SQL 전문 기업입니다. 포스트그레스 SQL의 엔터프라이즈 제품인 EDB 포스트그레스 어드밴스 서버, 줄여서 이파스라는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한국 지사가 설립되었고 전 세계 13개 지사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 SQL 전문 기업인 EDB는 포스트그레스 SQL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가 3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다른 어떤 기업보다 커뮤니티에 아낌없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포스트그레스 SQL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트그레스 SQL을 최초로 만드신 마이클 스톤 브레이크 박사,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SQL 커뮤니티를 만드신 브루스 맘진 외에도 많은 이 소속의 훌륭하고 역량 있는 분들이 코어 멤버 혹은 코어 컨트리뷰터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쿼리 옵티마이저 및 쿼리 튜닝 기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세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사전 말씀을 드리자면, 어, 본 세션은 올해 초에 가장 인기 있었던 브루스 맘진의 웨비나를 였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포스트그레스에서 쿼리가 수행되는 순서인데, 유저 터미널에서 쿼리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쿼리를 실행하게 되고, 그 실행된 쿼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 결과 리턴 받게 됩니다. 저 연한 녹색 박스가 포스트그레스 SQL 데이터베이스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과 함께 여러 개의 모듈들이 같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어, 저 녹색 박스이고, 녹색 박스 안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옵티마이저가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SQL이 수행돼서 들어오면 그 문장을 파싱을 하고, 그 파싱한 결과가 단순히 유틸리티 커맨드라고 하면 그걸 다시 분리시켜서 수행을 할지 파싱을 다시 해서 스테이트먼트로 넘길지를 다시 판단하게 되고, 이 트래픽 캅이라고 하는 모듈이 어, 이거는 단순히 쿼리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를 제작성하게 되는데, 이 리라이트 쿼리라고 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어, 뷰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뷰 안에는 또 뷰가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뷰 안에 뷰 쿼리를 제작성하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 수행을 하기 위한 최적의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의 경우의 수를 다 만들고 그 중에서 가장 옵티멀한 경로를 찾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 가장 옵티멀하다라고 생각된 그 경로를 기준으로 실행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실행 계획, 플랜을 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과정이 이 옵티마이저가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해당됩니다. 옵티마이저가 결정하는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캔 방법을 결정을 하고, 두 번째로 조인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 조인을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할 때 어떤 테이블을 먼저 조인하게 될지, 세 개의 테이블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테이블부터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옵티마이저는 최적의 경로를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게 옵티마이저가 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스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캔 방법은 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고, 테이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방법, 인덱스가 있다면 인덱스를 써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인덱스가 내 입맛에 딱 맞지 않더라도 그 인덱스를 효과적으로 조금 더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빅맵 인덱스 스캔 정도의 데이터를 찾는 스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 메소드는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할 때 이 조인하는 방법은 네스트 루프 조인, 해시 조인, 머지 조인,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조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네스트 루프 조인은 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할 때 어, 선행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혹은 드라이빙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테이블,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에 해당되는 이너 테이블 혹은 후행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테이블. 그 이너 테이블 쪽에 있는 테이블을 액세스할 때 어떤 방법으로 액세스를 할 건지, 시퀀셜 스캔으로 액세스를 할 건지, 인덱스 스캔을 통해서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스트 루프 조인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캔 메소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쿼리가 하나 있습니다. PG 클래스에서 릴레이션 네임을 추출하는 쿼리가 있고, 이 쿼리를 가지고 저희가 샘플 테이블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할 샘플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쿼리에서 저희가 필요한 건 첫 글자만, 첫 레터만 잘라내도록 하는 쿼리를 만들었고, 이어서 그 첫 글자만 추출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니까 컬럼을 레터라고 하는 컬럼 말고 정크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리피트 함수를 써서 x 250 이렇게 주면 x가 250번 반복되어서 만들어지는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xxxx에 들어져 있는 문자열을 매번 데이터를 레코드마다 저장할 때마다 그 반복해서 집어넣도록 같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컬럼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 테이블에 어, 레터 컬럼에 인덱스를 하나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템퍼러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임시 테이블로 만들 겁니다. 나중에 요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쿼리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 만든 샘플 테이블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어, 테이블의 내용을 조회해서 살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P가 342개, 전체의 83%, 그리고 C는 13건, R은 12건, 그리고 D는 4건, 1% 정도, D가 4건인데 1% 정도 되니까 전체 데이터는 한 4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는 1건, 0.2%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와 D와 I에 대해서 뒤에서 테스트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어, 잠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샘플 테이블에서 P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400건 중에 300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진 P. 이 값은 어떻게 데이터를
검색한다고 옵티마이저가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이 P를 400건 중에 300개를 찾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이 P를 찾는 플랜을 빅맵 인덱스 스캔을 통해서 찾으면 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건 정도, 여기에 보시면 두 건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행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D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 계획이 1% 정도의 데이터, 4건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빅맵 인덱스 힙 인덱스 스캔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건 들어있는 I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건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빅맵 인덱스 스캔을 하는 걸로 예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 분포도에 따라서 실행 계획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어, 저희가 아까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봐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테이블을 임시 테이블로 만들었기 때문인데 임시 테이블인 경우에는 임시 테이블을 만든 세션에서만 그 테이블을 볼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 베큐움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토 베큐움이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건 베큐움도 해당 테이블에 대한 베큐밍도 할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통계 정보 생성도 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샘플 테이블에 대해서는 통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는 그냥 임의의 추정치를 가지고 실행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실행 계획이 저희가 원하는 값대로 적절하게 적절한 실행 계획을 만들지 옵티마이저가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샘플 테이블에 대한 통계 정보 생성을 수행했고, 그리고 레터 P에 대한 값을 다시 조회해 보니까 시퀀셜 스캔을 하고 있는 실행 계획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자기가 예상하기에 한 432건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물론 통계 정보가 원래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숫자가 표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실행 계획은 342건 정도의 80% 정도가 되니 얘는 시퀀셜 스캔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시퀀셜 스캔을 한다라는 건 테이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읽어서 처리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힙이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테이블이라고도 부르지만 보통 데이터베이스마다 클러스터 인덱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그냥 입력되는 대로 순서대로 쌓아놓기만 하는 구조의 테이블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은 그와 같이 더미로 그냥 쌓여져 있는 성격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힙 테이블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에서 얘기하는 테이블은 힙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테이블이라고도 그냥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P보다는 분포도가 조금 낮았던 D, 4건 정도 존재하고 있었던 D에 대해 실행 계획을 보시면 옵티마이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건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어, I 언더바 샘플, 그러니까 샘플 테이블에 만들어뒀던 인덱스에서 을 읽어서 빈맵 인덱스 스캔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빈맵 힙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D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아 주었습니다. 요렇게 실행 계획을 하는 게 옵티마이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상당히 정확한 통계가 생기고 나서 통계를 근거로 만들어낸 실행 계획입니다. 빅맵 인덱스 스캔에 대해서 살펴보면 빅맵 인덱스 스캔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은 저희가 조건이 컬럼 1은 A, 컬럼 2는 NS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컬럼 1은 인덱스 1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고 컬럼 2는 인덱스 2에 만들어져 있는 컬럼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보통은 한 테이블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아하니까 우리의 두 개의 조건들이 각각 인덱스에 각각 들어 있으니까 이걸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방식이고 그래서 컬럼 1, 인덱스 1에 컬럼 1에 A가 있는 값만 체크를 하면 두 번째, 네 번째에 A라는 값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비트로 마킹을 합니다. 0 혹은 1 있으면 0, 그러니까 A면 0, A가 아니면 0, A면 1 표시를 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컬럼 2에 대해서도 인덱스 2에서 컬럼 2가 NS인 건 1, 아닌 건 0 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1 이렇게 마킹하고 비트 연산을 하면 두 개의 결과값을 비트 연산하면 두 번째 것만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바로 직전에 했었던 경우는 그런데 인덱스를 하나만 만들어 놓은 케이스였죠. 인덱스를 두 개를 컴바인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맵 인덱스 스캔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빅맵 인덱스 스캔을 하면 또 하나 좋은 장점이 어, 데이터가 들어가는 위치를 정렬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내가 들어가는 위치에 어디에 있다라는 걸 마킹을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야 되는 블럭에 내가 들어가야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블럭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미리 그 블럭만 액세스를 하게 되기 때문에 IO, 불필요한 IO를 훨씬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100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100개의 레코드가 있는데 100개의 레코드가 100개의 블럭에 나누어서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다면 100개의 블럭을 액세스를 하는 건 불가피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그렇지만 100개의 데이터가 10개의 블럭에만 들어있다면 나는 매번 100번의 IO를 일으킬 필요 없이 그냥 순서대로 한 블럭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10개씩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액세스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어, 블럭에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빅맵 인덱스 스캔은 하나의 인덱스를 써서 테이블을 액세스를 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O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매우 많은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때는 시퀀셜 스캔을 하고 테이블 전체를 다 읽는 시퀀셜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찾고 아주 소수의 레코드를 찾을 때는 인덱스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찾고 어정쩡한 숫자, 그 사이에 들어있는 어정쩡한 숫자의 데이터를 테이블에서 찾고자 할 때는 빅맵 인덱스 스캔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한 건밖에 없었던 I는 인덱스 스캔을 해서 찾는 게 너무나 다양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이 옵티마이더가 예상을 한 것도 로우가 한 건 있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인덱스 스캔이 아니라 얘는 인덱스 온리 스캔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유는 이 SQL에서 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레터도 I고 셀렉트 하고자 하는 값도 레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테이블에서 찾고자 하는 모든 정보가 인덱스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테이블을 액세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덱스만 읽고 끝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실행 계획임을 옵티마이저가 알려주었습니다. 인덱스 스캔은 물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덱스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다라고만 한다면 바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힙 테이블에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인덱스의 루트를 읽고 브랜치, 리프를 읽으면 이 리프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블럭과 그 레코드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러면 바로 테이블 액세스를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데이터, 뭐 10개 데이터 정도까지 작은 숫자의 데이터를 찾는 건 이렇게 인덱스 스캔을 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객수가 100개, 1000개 레코드가 늘어나면 자꾸 똑같은 블럭을 반복해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까 보였던 빅맵 인덱스 스캔을 하게 되는 거고, 데이터가 더 많아져서 어차피 나는 저 모든 블록을 내가 원하는 데이터 찾기 위해서 다 방문해야 된다라고 하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인덱스를 왔다 갔다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쭉 읽는 가-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 시퀀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몇 개의 샘플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몇 개의 레터에 대해서만 확인해 봤는데, 이 전체에 대한 실행 계획을 한번 한눈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lookup lette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는 실제로 저희가 수행했었던 그 SQL에 explain을 붙여서 결과를 얻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함수를 넣어서 실행을 시켜봤더니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P, C, R 각각 레터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한눈에 볼 수는 있게 됐는데, 조금 이게 더 너무 복잡해 보여서 쿼리를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리밋을 추가한 다음에 결과를 조회해서 보다 간단한 뷰를 만들 수 있게 유의 쿼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값에 따른 실행 계획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P같이 엄청나게 많은 수십, 80% 이상 342개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시퀀셜 스캔을 선언했고, 그다음 한 건, 이 경우에는 딱 한 건인 경우에만 인덱스 온리 스캔, 인덱스 스캔을 했습니다. 두 건만 되는 경우에도 빅맵 힙 스캔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빅맵 힙 스캔이라고 나오는데, 빅맵 인덱스 스캔은 실제로는 빅맵 인덱스 스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빅맵 인덱스 스캔을, 그러니까 인덱스를 스캔해서 빅맵 인덱스를 만들고, 그 빅맵 인덱스를 만든 그 결과를 가지고 테이블 액세스를 하는 최종 테이블 액세스를 하는 게 빅맵 힙 스캔입니다. 그래서 빅맵 힙 스캔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만약에 데이터의 모수가 조금 더 많았다면 뭐 두 건, 세 건, 네 건을 읽을 때도 인덱스 스캔을 하는 걸로 표시가 되었겠지만, 지금은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 두 건만 읽어도 그보다 효율적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옵티마이저가. 그래서 두 건부터는 빔의 휘 스캔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행 계획을 좀 컨트롤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냥 샘 테스트로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셜 스캔도 하지 말고 빅맵 스캔도 하지 말고, 내가 다 최적화 시켜 놓은 쿼리니 모두 인덱스 스캔으로만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싶으면 어, 해당 세션에서 어, 인덱스 시퀀셜 스캔, 그다음 빅맵 스캔을 모두 디세이블 시켜버리면, 그리고 다시 결과를 얻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모두 다 P, 아까는 P, 여기가 시퀀셜 스캔이었죠. 그리고 맨 밑에는 인덱스 온리 스캔, 중간에는 어, 빅맵 스캔이었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인덱스 스캔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뭐 하래니까 그냥 한 거죠. 근데 얘는 그렇지만 좀 억울하다는 표시는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P를 읽을 때는 비용이 56이나 든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앞에서 보면 P는 시퀀셜 스캔을 할 때는
코스트가 21밖에 안 뜬대요. 그래서 자기는 시퀀셜 스캔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9배도 더 드니까. 마찬가지로 심지어 두 번째에 있는 값을 봐도 여기에 보시면 C도 20.69 정도의 비용이 들고 어, 보시면 여기에서는 C를 찾는데 인덱스 온리 스캔을 하면 27, R을 12개 찾는데도 25 정도가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C나 R은 옵티마이저 생각에는 자기 같으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 빅맵을 쓰든지 빅맵 스캔을 하든지 시퀀셜 스캔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강제로 하지 말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할게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보면 리셋 올 그러면 다시 파라미터를 원점으로 다시 저희가 수정하기 전 값으로 다시 리셋을 해주고 다시 실행 계획을 봤더니 역시 P는 시퀀셜 스캔하는 걸로 바꾸어 두었고 그다음 I와 K 한 건씩 있는 것만 온리 스캔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실행 계획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옵티멀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조인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메소드는 앞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세 가지, 네스트 루프 조인, 해시 조인, 머지 조인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너 테이블의 액세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두 가지 형태가 더 존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샘플 테이블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pg 프락이라는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g 프락이라는 테이블에서 OID를 읽어서 샘플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 pg 클래스를 읽어서 pg 클래스에서 OID를 하고 아까처럼 정크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리핏을 통해서 리핏 함수를 이용해서 정크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샘플 테이블에는 417건의 데이터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다음 샘플 1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pg 프락이라는 테이블에서 읽어서 3000건 정도의 데이터를 샘플 1에 넣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는 어, 아직 인덱스를 만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가 사용할 통계 정보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인을 사용합니다. 이 쿼리의 내용을 잘 보시면 굉장히 짧은 쿼리이기 때문에 보시자마자 대부분의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이 조인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테이블 샘플 1과 샘플 2 저희가 새로 만든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을 i 값을 기준으로 조인을 하고 조인이란 얘기는 같은 값을 찾아서 매칭시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매칭되는 데이터를 찾아달라는 거고 그 조건으로 그 중에서 샘플 1의 ID 값이 33인 값을 찾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어, 결과는 33인 값에 해당되는 샘플 2의 정크 값이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이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저가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울지 사실 저희는 이 쿼리를 뭐 대부분 다 잘 이해하실 거고 쿼리의 내용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 이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저가 어떤 실행 계획을 세웠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각각 테이블에 아무런 인덱스도 현재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샘플 1에 33을 찾아달래요 라고 하니까 샘플 1을 그냥 풀 스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퀀셜 스캔 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77개, 77개의 로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77개 중에 첫 번째 레코드를 하나를 찾았고 그 찾은 값으로 샘플 2에 가서 풀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레코드에 해당되는 값이 있는지를 전부 다 스캔해서 샘플 2를 쭉 읽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10개쯤 있을 거라고 다 뒤지고 나면 10건 정도가 조인에 성공할 거라고 이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을 처리했고, 그러면 샘플 2는 첫 번째 레코드에 대한 매칭을 처리하기 위해서 샘플 2는 한 번 전체 스캔을 한 번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코드를 찾아서 또 다시 샘플 2를 풀스캔합니다. 풀스캔이 끝나면 세 번째 레코드를 찾아서 또 샘플 2를 풀스캔합니다. 이렇게 풀스캔 하기를 77번 정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실행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옵티마이저가. 그래서 최종 결과는 770건 정도가 리턴될 것 같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조금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번 풀스캔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머티리얼라이즈를 만들어서 얘가 33으로 조회를 하겠네. 그리고 그 아이디의 값도 33으로 찾아갈 거니까 33, 어, 샘플 2에서 찾고자 하는 값은 33만 들어올 거라는 걸 사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리 33에 대해 해당되는 데이터는 미리 머티리얼라이즈 해 놓으면 10건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으니까 이 10건만 따로 저장해 놓으면 매번 산물을 찾을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샘플 2에는. 그러면 그냥 이 33에서 샘플 2에서 찾아놓은 33에 해당되는 이 레코드 10건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풀스캔을 하지는 않고 살짝 편법으로 조금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머티리얼라이즈를 합니다. 그나마 풀스캔을 하기 싫, 안, 77번 풀스캔을 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실행 계획을 이 머티리얼라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행 계획이라도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옵티마이저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실행 계획이에요. 이너 테이블에 인덱스가 없어서 매번 스캔해야 되는 이런 오퍼레이션은 결국은 아우터 테이블의 개수만큼 이너 테이블을 스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 그 매칭이죠. 조인이라는 건 결국 매칭을 하는 거니까 매칭을 하기 위해서 비교 연산이 비효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이걸 선호하지 않는다. 요거를 좀 도식화해서 보여줘야 그림이 다음에 있습니다. 아우터 레코드에서 첫 번째 값을 찾고 그 첫 번째 값에 해당되는 값을 같은 애를 찾기 위해서 이너 테이블에서 풀 스캔을 합니다. 다 뒤져보고 어, 있네 없네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를 가지고 또 풀 스캔을 합니다.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가 만약에 그 아우터 쪽 테이블의 조건에 맞다면 역시 계속 수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아우터 테이블의 조건에 맞는 애들이 끝날 때까지 이너 테이블의 스캔은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너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의 건수가 매우 작을 때 10건, 20건, 뭐 이런 정도라면 뭐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오퍼레이션이고 대부분은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웬만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고 회피합니다. 이게 이너 시퀀셜 스캔을 사용하는 네스루프 조인의 의사 코드입니다. 이거 저희가 그냥 구구단 같은 거 짤 때 사용하는 코드이죠. 가장 처음에 배우는 루프. 그래서 말 그대로 중첩된 루프가 있는 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문이 중첩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어, 조인, 매칭시키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 개수만큼 이너 테이블과 아우터 테이블의 개수만큼 그 곱으로 연산이 이루어지는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옵티마이저는 이걸 회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까 이 앞에서 살펴본 건 그나마 이퀄이었어요. 33, 아이디가 33인 거.
그나마 77개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번보다 큰 거 전부 다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얼마나 많을지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저 더 이상 이제 네스트 루프는 불가능해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해시 조인으로 풀겠습니다라고 했고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 이너 테이블은 해시 테이블을 만들고 아우터 테이블은 해시 조인의 조인으로 조건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해시 조인을 선택했습니다. 소수의 레코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레코드의 수준에서는 루프 조인을 사용하지만 그래서 좀 조인의 개수가 좀 늘어나고 리저트 셋이 좀 커진다라고 생각되면 옵티마이저는 통상 해시 조인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시 조인을 좀 오퍼레이션을 도식화한 걸 사용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너 테이블에 대해서 모든 레코드를 조사해서 그 첫 번째 레코드, 이너 테이블의 첫 번째 레코드를 검색하고 읽어서 해시 펑션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이 나왔다면 여기에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시 결과 값이 1인 데이터들의 체인입니다. 이 두 번째 건 해시 결과가 2가 나오는 음, 결과의 데이터 리스트입니다. 체인. 마찬가지로 세 번째 체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시 펑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100가지의 경우의 수의 해시 결과값을 내주는 해시 함수를 돌렸다면, 100개의 체인이 생겼을 거고, 그러면 100분의 1로 내가 데이터를 찾는데 100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게 바뀝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너 테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해시 테이블을 구성해 놓고 아우터 테이블 레코드에 대해서 해시 펑션을 돌려서 만약에 첫 번째 값에 해시를 돌려봤더니 2가 나왔으면 여기에 이 체인 안에 동일한 데이터가 있을 거고 있다면 있을 거고 없다면 여기에 없다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해시 조인은 초기에 이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오버헤드가 좀 크긴 하지만 한번 해시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검색이 빠르기 때문에 해시 조인은 조금 대용량의 조인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조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시 조인의 의사 코드를 보면 앞에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로직이 포함되어져 있고 뒷단에 그 해시 테이블을 검색하는 조건이 포함되게 됩니다. 어, 이어서 검색 조건이 없는 테이블의 조인입니다. 그 앞에서는 그래도 33보다 크거나 33인 값을 찾고자 했었는데 지금인 경우에는 조인만 테이블 샘플 1과 샘플 2를 조인해 주세요라는 요구사항만 있지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뭐 무슨 조인을 쓰라거나 어떻게 검색하라는 조건이 하나도 기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옵티마이저는 그냥 이 테이블을 다 조인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가진 건 통계 정보도 없고 도대체 이 테이블은 몇 건이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옵티마이저가 선택한 건 머지 조인입니다. 이 머지 조인의 오퍼레이션은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 조금 더 드리겠지만 각각 소팅을 하고 여기에 실행 계획을 보시면 테이블 2를 소팅을 했고요. 테이블 1도 소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팅한 두 개의 테이블을 머지한다라는 의미로 머지 조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어, 먼저 이너 테이블을 조인을 하기 위해서 이너 테이블을 정렬합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테이블도 정렬합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테이블에서 맞는 값들이 있는지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정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AAA가 있는지 여기서는 AA를 찾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AA가 아니야. 그럼 더 이상 AA는 이너 테이블에 없구나. 그럼 여기까지 한 건을 찾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AAB를 찾았고
AAB를 찾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이상 없어요. 아, 그럼 여기 두 건만 있구나. AAB.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양쪽을 정렬해 놓고 비교해 서로 매칭시켜 가면서 비교 조인을 하는 방식이 머지 조인의 매칭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지 조인의 의사 코드를 보시면 먼저 아우터 조인을 소팅하고 아우터 테이블의 테이블을 소팅하고 전체를 그다음 이너 테이블을 소팅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칭하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도록 되어져 있는 의사 코드입니다. 조인 순서에 영향을 받을까요? 라고 어, 어쩔 때 제가 뭐 고객사의 개발자분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실제로 받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부터 먼저 쓰는 게 좋아요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옵티마이저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앞에다 쓰거나 뒤에다 쓰거나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사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샘플 2를 앞에 썼고 샘플 1을 뒤에 썼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얘가 이너 테이블을 샘플 1으로 하고 아우터 테이블을 샘플 2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실 분도 있지만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여기선 샘플 1부터 썼고 샘플 2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행 계획은 이너 테이블을 샘플 1으로 했고 아우터 테이블을 샘플 2로 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되는 테이블의 순서는 이너 조인의 경우에는 의미 없습니다. 옵티마이저가 SQL을 파싱하는 단계에서 그 내용을 다 토큰으로 분리하고 알아서 최적의 패스를 비교해서 찾아내기 때문에 저 순서에 뭐 따라서 결과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드디어 이제 샘플 1과 샘플 2의 통계 정보를 만들어 주게 주었습니다. 그럼 옵티마이저는 이제 이 통계를 바탕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내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이 바로 앞에서 샘플 1과 샘플 2를 조인을 했더니 아무 외어절도 없이 두 테이블 전체를 그냥 조인하세요라고 했더니 옵티마이저가 머지 조인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해시 조인으로 바꿨습니다. 해시 조인의 코스트가 뭐 당연히 더 낮으니까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샘플 2를 샘플 2를 자꾸 얘가 이너 테이블로 선택하는 이유는 샘플 2가 로우 수가 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샘플 2는 400건 정도 얘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풀스캔을 했더니 400건 정도로 만들고 어차피 인덱스가 없죠. 인덱스는 없는 상태니까 테이블 자체만 가지고 핸들링을 해서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어서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데 417건 그리고 샘플 1을 전체를 스캔해서 만들었더니 한 3,000건 정도의 데이터를 나는 해시 펑션을 태워서 해시 어, 테이블에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400건 정도가 결과가 나올 것 같아라고 지금 실행 계획을 예측하고 실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우터 조인을 샀습니다. 개발을 하실 때 보면 그냥 이너 조인은 요 라이트, 아우터 요 두 개를 다 지우고 그냥 조인이라고만 표시를 해놓으면 이너 조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각각 조인에 실패한 경우에도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아우터 조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사용할 수 있는데 어, 가급적 불필요한 경우에 아우터 조인을 남발하지 않기를 가이드합니다. 왜냐하면 아우터 조인은 이너 조인에 비해서 오버헤드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더 큰 아우터 조인이지만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사용하면 해시 조인이 아니고 해시 라이트 조인으로 오퍼레이션이 바뀌는 걸 실행 계획이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아우터 조인을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실행 계획을 그거에 적절한 실행 계획으로 변경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크로스 조인 보시면 크로스 조인은 각각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 양쪽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 간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카테션 조인을 카테션 프로덕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주 의도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카테션 프로덕이 발생하는 경우는 계속 실행 계획에도 카테션 프로덕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시면 그런 경우는 보통 코드가 잘못 짜여져 있는 경우가 더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샘플 1과 샘플 2를 크레스 조인을 하면 네스트 루프에 샘플 1을 풀스캔하고 샘플 2를 풀스캔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봤었던 실행 계획이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그냥 한 건 한 건 무조건 다 비교해서 매칭을 시켜내는 방법. 그래서 크로스 조인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네스트 루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드디어 각각 테이블의 인덱스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데이터 33을 딱 찾는 방법은 그냥 인덱스 온리 스캔으로 해서 33을 딱 한 건 찾았고 예측도 한 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인덱스 스캔을 해서 샘플 2에 액세스를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또 한 건 딱 찾아내서 하는 매우 효율적인 가장 이상적인 실행 계획이 만들어졌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덱스 스캔을 했고 여기는 인덱스 온리 스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샘플 1에서 아이디만 찾으면 됐던 거죠. 그래서 33으로 찾으니까 33을 가지고 여기에 33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33을 값을 가지고 샘플 2를 다시 검색을 해서 샘플 2에 33인 걸 이쪽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는 거고 샘플 2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값은 인덱스에 없으니까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샘플 2를 검색해서 인덱스 스캔을 해서 샘플 2의 정크 값을 찾아내는 어, 여기에 실행 계획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했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가장 효율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심플한 구조, 그건 심플한 게 가장 퍼포먼스도 좋고 비용이 싸다라는 얘기니까 아우터 조인에 원하는 값을 바로 인덱스에서 찾아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사전에 앞에서 잠깐 말씀 소개드렸던 것처럼 해시 조인은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머지 조인은 양쪽 테이블에 대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소팅 작업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한 데 비해서 네스트로프 조인은 인덱스가 물론 인덱스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민덱스가 미리 적절한 인덱스가 미리 만들어져 있기만 하다면 어, 추가 오버헤드 없이 바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석이 잘 되어져 있다면 적절한 인덱스를 미리 만들어주는 걸 권장하는 거죠. 어, 인덱스 스캔을 사용해서 네스트루프 조인을 하는 수도 코드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매칭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오퍼레이션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 조건이 조인의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하는 건데, 그냥 미치겠죠? 네. 그냥 생각하기엔 미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행 계획은 어떻게 그 차이를 구분해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크에 AA로 시작되는 값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크 컬럼에 인덱스를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크 컬럼에 인덱스가 없다라는 얘기는 정크에서 AAA로 시작되는 문자열을 찾고자 한다면 어, 샘플 2 테이블을 우선 샘플 2의 정크 테이블을 조회해달라고 했으니까 샘플 2 테이블을 풀 스캔해서 시퀀셜하게 스캔해서 그런 값이 있는지를 계속 다 비교해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는 이 테이블 샘플 2에서 정크 2가 AA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그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샘플 2를 시퀀셜 스캔 하겠습니다. 내가 예상하기에는 한 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린 정확히 알죠. 저희가 만들 때 리피트 함수를 써서 x를 250번 연속으로 만든 연결한 문자열만 만들었기 때문에 AA는 AA로 시작하는 레코드는 없을 거예요. 통계에서는 그냥 한 개쯤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개쯤 있을 겁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한 건을 찾았을 거라고 자기는 예측을 한 거고, 그 한 건을 인덱스 온리 스캔을 해서 테이블 1을 조인을 했더니, 왜냐하면 AA를 한 건 찾았다면 그 한 건의 ID 값은 알아냈을 거죠. 샘플 2에 이 정크 찾은 값에 대한 샘플 2의 ID 값은 알았으니 이 ID 값을 가지고 샘플 1에서 그 ID 값을 어, 샘플 1에서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샘플 2에서 찾고 샘플 1에서 찾으면 되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건이니까 그냥 한 번 풀스캔 첫 번째 테이블만 샘플 2만 풀스캔하면 그 다음에 이너 테이블은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옵티마이저는 그렇지만 정크 컬럼에는 AA로 시작되는 로우는 실제로 없기 때문에 0건이 리턴 되었을 겁니다. 정크 컬럼은 모두 XX로 시작됩니다.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래서 XX를 찾아달라 그러면 얘는 알아요. 엄청 많다는 걸. 한 건 아닐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엄청 많은 경우에는 레스트로프가 아니라 해시 조인을 사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두 개 테이블을 그냥 해시 조인 할 거고 아마 전부 다 조인 될 거야 라고 얘는 예측한 거죠. 음, 검색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경우 이제 옵티마이저가 실행계 그 옵티마이저가 통계 정보까지 다 얻은 상태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검색 조건 없이 해시 조인을 하라고 하니 이제 얘는 해시 조인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와 다르게 오더바이 조건이 들어가고 나니까 여기 보시면 소트를 하는 오퍼레이션이 하나 더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리밋도 실행 계획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그래서 리밋을 사용하게 되면 리밋 1 그러면 이제는 결과가 무조건 한 건 나오는 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는 무조건 네스트루프 조인을 사용하도록 됩니다. 이미 10 마찬가지로 10개 정도는 그냥 뭐 하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네스트루프 조인을 합니다. 이미 100, 이미 100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 그냥 머지 조인으로 할게. 왜 머지 조인으로 했냐면 더 좋은 건 이미 저희가 양쪽에 어, ID 컬럼으로 인덱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각각 테이블에 대한 소팅을 해야 되는 오퍼레이션에 대한 오버헤드는 머지 조인한테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100개만 그냥 조인을 빠르게 하고 리턴하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딱 양쪽에 소팅되어져 있는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머지 조인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당 세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